안녕하세요. 배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집합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등급 문제, 남은 문제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가 나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번 조건을 먼저 보시면 A 빼기 X가 B 빼기 X랑 똑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집합 A랑 집합 B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1, 2, 3, 4, 5에서 X를 뺀 것과 3, 4, 5, 6에서 X를 뺀 것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 2, 3, 4, 5와 3, 4, 5, 6이라는 집합에서 다른 원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1, 2, 그리고 6. 이 1, 2 같은 경우는 집합 B에는 없어요. 그리고 6이라는 원소는 집합 A에는 없죠. 근데 X를 뺐더니 왼쪽 집합과 오른쪽 집합이 같아지려면 이 원래 서로 달랐던 1, 2와 6이 모두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를 알 수 있냐면 집합 X에는 최소한 1, 2, 6이라는 원소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번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 2, 6은 반드시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나번에서 X에서 A를 뺀 것과 X에서 B를 뺀 것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는 X가 정확히 1, 2, 6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번 조건이 어떻게 될까? 우리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X가 1, 2, 6이라면 X 빼기 A는 뭐가 되죠? X에서 A를 빼면 6만 남겠죠. X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죠? 1, 2가 남습니다. 그럼 둘이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돼요.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X는 1, 2, 6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무언가 다른 원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X가 다른 원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가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A랑 B의 교집합이었던 이 3, 4, 5 중에 X의 원소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이 3, 4, 5 중에 X의 원소가 포함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X에서 A를 뺄 때 X 빼기 A를 생각해 볼 때 1, 2, 3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6만 남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X 빼기 A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6만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X에서 B를 빼더라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3, 6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까랑 마찬가지로 1, 2만 남게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집합이 되게 되죠. 교집합을 하면. 그래서 우린 뭐를 알 수 있냐면 X에 1, 2, 6 빼고 다른 원소가 포함이 되긴 해야 되는데 그 원소가 A 교집합 B에 있었던 3, 4, 5라면 이 나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원소를 꼭 필요한 친구들만 넣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은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3, 4, 5는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3, 4, 5 이외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 2, 6, 3, 4, 5를 제외한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1, 2, 6, 3, 4, 5를 제외한 7, 8 중에서 작은 숫자인 7을 포함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7 하나만 포함을 해보시면 X에서 A를 빼면 6, 7이라는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X에서 B를 빼면 1, 2, 7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7이 X 빼기 A에서도 살아있고 X 빼기 B에서도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이 되지 않는 거죠. 7이라는 원소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려면
딱 1, 2, 6, 7을 원소로 가질 때가 합이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7 해서 16이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셨죠? 이거 이외에도 많은 집합이 X로 가능하지만 원소를 최소한 합이 작게 하려면 1, 2, 6, 7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면 55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조건을 보시면, 기억을 보시면 A 합집합, A 교집합 B가 A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보시면 A와 A 교집합 B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것은 포함 관계가 있어요. 저 두 집합 사이에는 포함 관계가 있죠. 어떤 포함 관계가 있죠? A 교집합 B는 A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둘이 교집합을 해보면, 둘이 합집합을 하는 상황이죠. 둘이 합집합을 해보면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니은을 보시면 이 좌변의 집합이 우변의 집합과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좌변을 먼저 정리를 해볼 텐데 A 빼기 B의 여집합. 저거를 우리 빼기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만큼을. 자, 근데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죠? B입니다. 그래서 저 물결친 부분이 그냥 A 교집합 B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전체의 여집합에다가 교집합 A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다가 A를 교집한 결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분배 법칙 활용해 보시면 A의 여집합, 교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여집합과 A를 교집합하면 얼마가 되죠? 공집합이 되겠죠. 요만큼은 공집합. 공집합에다가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 그러면 요만큼만 남게 될 거예요. 어차피 공집합에다 합집합하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B의 여집합, 교집합 A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거 교환 법칙을 이용해 보시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근데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A 빼기 B가 떠오르죠. 차집합이 떠오릅니다. 따라서 우변인 A 빼기 B,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집합을 식을 잘 변형해서 우변으로 이끌어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항상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만약에 확인을 해본다면 집합 A와 집합 B가 U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집합 A랑 집합 B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좌변이 의미하는 부분을 먼저 표현을 해볼 건데 A 빼기 B의 여집합은 아까 전에 A 교집합 B였잖아요. 또는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줘요. 그러면 요만큼만 남겠죠. 그래서 A 빼기 B의 여집합은 요만큼이 될 거고 그것의 전체 여집합은 이 노란색 바깥 부분이 되겠죠. 이 연두색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랑 A랑 교집합을 한 결과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저 연두색 부분과 A랑 교집합한 부분은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분홍색 부분. 그러면 분홍색 부분이 A 빼기 B냐? A 빼기 B를 의미하죠? 그래서 니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디귿선지를 보시면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A 빼기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만큼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만큼을 정리를 해보시면 A 빼기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그것의 전체 여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 보시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B가 되겠죠. 그럼 디귿선지를 다시 써보면, 좌변을 써보면 A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 요거를 구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요 합집합 B가 공통으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분배 법칙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합집합 B를 밖으로 빼주시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에 합집합 B를 이렇게 밖으로 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 됩니다. 요만큼은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을 했으니까 뭐가 되죠? B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B가 맞구나. 따라서 디귿이 맞는 선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디귿도 마찬가지로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A 합집합 B는 요만큼이고 우리 요 뒤쪽 부분을 빗금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A 빼기 B의 여집합. 그럼 A 빼기 B는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의 여집합인 부분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 빼기 B의 여집합. 자, A 빼기 B의 여집합 맞나요? 자, A 빼기 B의 여집합이랑 A 합집합 B의 교집합이래요. 그러면 이 분홍색 빗금 친 부분 중에서 A 합집합 B랑 겹치는 부분이니까 어디예요? 요 B, 정확히 B만큼이 겹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는 B가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한 가지만 아시면 안 되고 둘 다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정답이었다. 자, 그러면 다음 56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은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고요. B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래요. 자, 그런데 A 합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뺐더니 1이랑 B라는 원소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두 양수 A, 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두 양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양수라는 조건이 쓸 수도 있겠다. 저런 조건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거를 한번 보시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뺐더니 1과 B라는 원소가 있대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으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저 빗금친 부분에 1과 B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 정확히 아는 이 1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1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1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 근데 여기를 제가 B 빼기 A로 표현하면 좀 복잡하니까 A 빼기 B라고 표현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A에 들어가는 경우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1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 즉 1이 B에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어차피 1은 이 바깥쪽에 있진 않을 거잖아요. 이 안쪽에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이 A에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1이 X자리에 1을 대입했을 때 저 방정식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1을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 보시면 3 더하기 A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A가 얼마가 나오죠? A가 마이너스 3이 나와버려요. A는 양수라고 했는데 저 양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죠. 따라서 1은 A에 속하는 게 아니라 B에 속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이 B에 속하니까 저 조건을 만족해야 돼서 1 빼기 A 더하기 2분의 B제곱이 0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요 첫 번째 식을 만족해야 된다. 자, 근데 우리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식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남겨뒀던 요 B,
이 B도 마찬가지로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B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경우를 나눠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로 또다시 B가 A에 들어가는 경우, B에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럼 이번에도 B가 A의 원소면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X자리에 B를 집어넣어 보시면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고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A와 B가 전부 다 양수였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걸 만족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 B가 전부 다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잖아요. 양수 3개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B가 A에 속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다. 이 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따라서 B는 집합 B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번에도 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B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2분의 B제곱이 0이다. 요 등식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조금 정리해보면 2분의 3B제곱이 A, B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B가 양수기 때문에 B를 양변에 약분해줘도 돼요. 그쵸? 그러면 2분의 3B가 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분수를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2를 곱해주면 3B는 2A구나 라는 A와 B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아직 사용 안 했던 요 등식이랑 3A는 2A다, 3B는 2A다 라는 것을 이용해보면 A와 B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A 대신에 2분의 3B로 바꾸어서 저 식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1 빼기 2분의 3B 더하기 2분의 B제곱이 0이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B제곱 빼기 3B 더하기 2는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B가 1 또는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B는 얼마일까요? 자, B가 만약에 1이라면 A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A가 2분의 3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분의 3은 0.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집합 A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0보다 작게 됩니다. 그럼 근이 없다라는 소리니까 A라는 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공집합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값을 B에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X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겠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X는 1과 2분의 1이 될 겁니다. 1과 2분의 1. 자, 그러면 A는 공집합이고 B는 1과 2분의 1인데 그러면 A,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1과 2분의 1이 있는 상황인데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면 정확히 1과 2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B가 1인 상황이니까 이 2분의 1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B의 값이 1이 아니고 2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가 2가 되기 때문에 A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플러스 B의 값은 3에다가 2를 더해서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56번을 1이 A에 들어가는지 B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스몰 b가 A에 들어가는지 B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경우를 따져가면서 가능한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7번 문제는 자연수 K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K라고 했을 때 집합 B가 1, 2, 3, 4, 5, 6으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AK 교집합 B가 5가 되도록 하는,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K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AK 교집합 B는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일 텐데 원소 개수가 5개라는 거는 이 집합 B의 원소 중에서 딱 하나만 빠진 것이 바로 AK 교집합 B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떤 원소가 빠질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AK는 양의 약수의 집합이잖아요. K의 약수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1은 포함을 할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만약에 AK가 2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AK가 2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2의 배수인 4와 6도 다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만약에 AK가 2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AK는 4도 못 가질 거고 6도 못 가질 거예요. 그래서 AK 교집합 B가 5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2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도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4와 6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경우로 나눠볼 거예요. 짝수로 경우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 4와 6이 전부 다 AK 교집합 B에 들어가는 경우, AK 교집합 B에 4와 6 모두 포함하는 경우. 자, 4와 6을 전부 다 포함한다라는 소리는 제외할 하나가 3 또는 5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가능한 것이 AK 교집합 B가 1, 2, 4, 5, 6일 수도 있을 거고, 이때는 3을 제외한 상황입니다. AK 교집합 B가. 또는 1, 2, 3, 4, 6일 수도 있겠죠. 이때는 5를 제외한 상황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로는 AK 교집합 B에 그 제외가 되는 하나의 원소가 4 또는 6인 경우, 4가 없거나 또는 6이 없는 경우. 그럼 4가 없다라는 소리는 1, 2, 3, 5, 6이라는 소리고요. 4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6이 없는 경우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3, 4, 5, 6이 없는 경우를 다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3이 없는 경우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집합이 지금 AK 교집합 B라는 집합인데 AK에 만약에 6이 들어가 있다면 6이 K의 약수라는 소리고 6이 K의 약수면 3도 K의 약수여야 될 텐데 3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죠. 6이 들어가면 3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3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니까 이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다. 6이 들어있으면 3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1, 2, 3, 4, 6 같은 경우는 가능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장 큰 6의 약수 1, 2, 3 다 잘 들어있고요. 4의 약수 1, 2도 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K의 양의 약수 중에 6 이하인 수가 1, 2, 3, 4, 6이려면 K는 어떤 수여야 되죠? 4와 6을 전부 다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12의 배수여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K는 12의 배수구나.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5는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1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면 안 돼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5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12 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것만 빼주시면 됩니다. 100 이하의 K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12, 24, 36, 48, 60, 72 이런 식으로 구해 가시면 되는데 이 중에 5의 배수인 경우는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은 안 된다. 따라서 몇 개가 가능한 거죠? 1, 2, 3, 4, 5, 6, 7. 여기서는 7개가 가능하다. 또는 우리 어떻게 구하셔도 되냐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2의 배수는 몇 개죠?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12의 배수는 8개잖아요. 그 8개 중에 12와 5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60의 배수죠. 60의 배수 중에 100 이하인 거 1개가 있습니다. 그 1개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개에서 1개를 빼서 7개다. 이렇게 답하셔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 우리 4가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4가 없는 경우는 1, 2, 3, 5, 6을 AK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K의 약수 중에 6 이하인 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6의 약수 1, 2, 3 잘 있고요. 5의 약수 1, 5 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K는 5와 6의 최소 공배수인 30의 배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K는 30의 배수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4의 배수면 안 되겠죠. 4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4의 배수면 안 된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30의 배수 중에 100 이하인 수는 30, 60, 90 요렇게 3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4의 배수인 거 60은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개가 되겠죠, 2개.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하실 때 100 이하의 수 중에 30의 배수인 3개에서 30이면서 4의 배수인 거 60의 배수인 개수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인 거를 구해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도 한번 보시면 이 경우는 K의 약수 중에 3이 들어간다면 3의 배수인 6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1, 2, 4, 1, 3, 1, 5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6은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대요. 지금 3이 AK에 속한다라는 소리는 3이 K의 약수이면서 2도 K의 약수이기 때문에 2도 K의 약수고 3도 K의 약수면 6도 K의 약수여야 될 텐데 6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찾은 이 7개와 2개가 가능한 것들이구나. 그래서 9개가 가능하다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실제로 가능한 K들도 전부 다 찾아봤고요. 이렇게 57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58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n이 2 이상이고 50 이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 집합 u는 10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이고 그 u의 부분 집합인데 an은 100 이하의 양의 배수다. n의 양의 배수다. 그랬을 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AN이라는 집합은 N의 양의 배수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집합일 건데 100 이하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이 원소들을 전부 다 합하면 S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2 이상 8 이하인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AK의 원소를 전부 다 합한 것이 AEK의 원소를 전부 다 합한 것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AK는 뭐죠? K의 배수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 100 이하의 자연수들.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K, 2K, 3K, 4K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데 A, 2K는 어떤 집합이죠? A, 2K는 2K, 4K, 6K 이런 집합이죠. 2K의 배수들의 집합이니까. 자, 그러면 A, 2K는 AK에 포함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 2K의 원소는 전부 다 AK에 속하게 되겠죠. 어디가 100 이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A, 2K가 AK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원소의 합도 AK의 원소의 합이 A, 2K의 원소의 합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다.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K가 2K보다 확실히 더 작기 때문에 최소한 K라는 원소를 AK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니은은 AK의 여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이거는 많이 했었죠. AK의 여집합의 원소들의 합은 그냥 전체 모든 원소들을 합한 거에서 AK의 원소들의 합을 빼면 나머지 원소들의 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은 이 선지를 이해하신다면 바로 맞다라고 택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그 다음 디귿은 A2K의 원소들, A2K라는 집합은 2K의 배수들의 집합이잖아요.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A3K라는 집합은 3K의 배수들의 집합입니다. 근데 이 합집합의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면 그냥 A2K의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하고 A3K의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해서 공통적으로 2번 더해진 거 한 번만 빼주면 되겠죠. 공통적으로 2번 더해진 것은 A2K 교집합 A3K에 해당하는 원소들이 2번씩 더해졌을 거잖아요. 이걸 한 번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A2K와 A3K에 동시에 들어가는 원소라는 소리는 2K의 배수이면서 3K의 배수인 수들이잖아요. 2K의 배수면서 3K의 배수인 수들은 뭐죠? 6K의 배수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A의 6K이다. 2K와 3K의 최소 공배수가 6K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를 한 번만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선지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59번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느 동호회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축구와 농구 중에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하였더니 가 나와 같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가번을 보시면 축구만 좋아하는 회원의 수는 축구와 농구를 모두 좋아하는 회원의 수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축구만, 저 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의 모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전체 동호회 회원, 학생이 아니네요. 전체 동호회 회원, 전체 집합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축구만 좋아하는 회원의 수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공통 부분 빼고 요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는 모두 좋아하는 수의 2배이다. 그럼 여기 몇 명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X명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2X명이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번이고요. 나번은 농구만 좋아하는 회원의 수. 여기에 있는 원소의 개수는 축구와 농구 중 어느 하나도 좋아하지 않은 회원의 수.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명수죠. 이 명수의 4배이다.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인지 모르겠으니까 Y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4Y명이다. Y의 4배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이 존재한대요. 그 말은 여기에 1명 이상 있다라는 소리죠.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회원은 총 3X명이거든요. 그런데 1명 이상 있다라는 소리는 X가 1 이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X는 어차피 0 이상의 정수일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농구를 좋아하는 회원의 수, 즉 X 플러스 4Y가 얼마냐 요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체 회원의 수가 20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전체 회원의 수는
3x에다가 5y를 더한 것이 바로 전체 회원의 수인 20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x랑 y는 전부 다 0 이상의 정수인데 특히 x는 1 이상인 조건까지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3, 6, 9, 12, 15, 18 이렇게 가능한 숫자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이 5y는 0 이상일 거기 때문에. 그런데 5y는 0 또는 5의 배수잖아요. 그럼 20에서 이 값들을 뺐을 때 5의 배수 되는 것 또는 0이 되는 것은 이 경우밖에 없겠죠. 왜냐면 3x가 15일 때 5y가 5가 될 거니까. 따라서 x는 5고 y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4y를 물어봤기 때문에 5 더하기 9 해주시면 되겠죠. 5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농구를 좋아하는 회원의 수는 9명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59번을 풀어봤고요. 다음 60번 문제는, 자, 이번엔 학생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수강하는 수학 과목을 조사를 했더니 대수를 수강하는 학생은 90명, 미적분 1을 수강하는 학생은 57명, 미적분 2를 수강하는 학생은 21명이었다. 자, 그런데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세 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이 9명이고 미적분 2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미적분 1을 수강한다. 이게 위계가 참 잘 문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적분 2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미적분 1을 수강한다.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2를 수강하면 반드시 미적분 1을 수강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저 포함 관계가 나오는 거죠. 미적분 2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미적분 1을 수강한다. 자, 요런 포함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대수는 딱히 미적분 1, 미적분 2의 포함 관계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겹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는 고등학교 학생 120명을 전체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명수를 써보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어느 고등학교 학생 120명이 있고요. 명수를 쓰는 겁니다. 일단 대수를 수강하는 학생은 90명. 자, 이 전체 집합이 90명. 미적분 1을 수강하는 학생은 57명. 미적분 2를 수강하는 학생은 21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세 강좌를 모두 수강하는 학생. 세 강좌 모두 수강하는 경우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9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9명. 그러면 요만큼이 21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12명이겠죠. 요만큼. 자,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중 두 강좌만 수강하는 학생 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두 강좌만. 그러면 대수, 미적분 1, 대수, 미적분 2,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2개씩만 수강하는 학생의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적분 2를 수강하면 반드시 미적분 1을 수강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이 두 경우만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수와 미적분 1을 수강하는 학생, 대수, 미적분 1만 수강하는 학생은 여기에 해당하는 명수예요.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명수, 여기. 근데 몇 명인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x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x. 자, 그 다음에 미적분 1과 미적분 2만 수강하는 학생. 미적분 1과 미적분 2만 수강하는 학생. 그럼 여기죠. 여긴 정확히 12명인 거 우리 구해놨어요. 그래서 x 더하기 12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게 이 문제고요. 따라서 x의 최소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고정된 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를 x라고 설정을 해주고 나면 요만큼의 부분은 81 빼기 x가 되겠죠. 전체 합이 90이 돼야 되니까. 요 전체 합이 90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부분의 명수는 얼마죠? 57에서 21을 빼주면 36인데 거기서 x를 또 빼줘야 되니까 36 빼기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적분 1과 대수, 요것을 합집합한 명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57에다가 81 빼기 x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57에다 81 빼기 x를 더해주시면 138 빼기 x가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전체 합집합인데 이 전체 합집합한 것은 12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전체 명수가 120명이니까.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오게 되죠. x가 18 이상이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딱 18일 때가 x가 최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최소값일 때는 x가 18일 때 따라서 18 더하기 12를 해줘서 30이 최소값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조건 미적분 2를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미적분 1을 수강한다를 그림으로 잘 나타내 주셔야 돼요. 되셨으면 마지막 6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수 전체의 부분집합 A와 10 이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하여 B가 저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B라는 집합은 A의 원소들에다가 K를 더해서 만들어진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자, 그런데 A 교집합 B가 3, 8이다 라고 나와 있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은 33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이 3이랑 8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가번 조건에서 알 수 있고요. B라는 집합도 3이랑 8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A라는 집합의 나머지 두 원소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X, Y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X보다 Y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B라는 집합은 이 A의 각각의 원소에 K를 더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3 플러스 K, 8 플러스 K, X 플러스 K, Y 플러스 K. 이게 집합 B예요. 그쵸? 자, 그런데 K도 지금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근데 A 교집합 B에 3, 8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도 3과 8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8이라는 원소를 생각을 해볼게요. 8이라는 원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값은 절대 8이 될 수 없겠죠. 왜냐면 K가 자연수니까 8보다 크잖아요. 8 플러스 K는. 그러면 이게 8이거나 이 둘 중 하나가 8이거나 그쵸? 자, 그럼 우리 경우를 나눠볼게요. 3 플러스 K가 8인 경우 또는 이 둘 중 하나가 8인 경우 그러니까 3 플러스 K가 8이 아닌 경우 이 둘 중 하나가 8인 경우 자, 그럼 첫 번째로 3 플러스 K가 8이라면 K는 얼마죠? K는 5가 됩니다. 그러면 집합 B는 8, 13, X 플러스 5, Y 플러스 5 이런 집합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8이라는 원소는 해결을 했고 집합 B에 3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X랑 Y가 전부 다 자연수죠. 왜냐면 A는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X, Y는 자연수인 상황인데 자연수에다가 5를 더하면 3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가 8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3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 값도 3보다 크고 이 값도 3보다 크잖아요. 왜냐면 K가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히 이 두 개가 3과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X 플러스 K가 3이고 X 플러스 K가 Y 플러스 K보다 작기 때문에 X 플러스 K가 3이고 Y 플러스 K가 8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X랑 K가 둘 다 자연수라는 점을 이용한다면 경우가 별로 없어요. 1 더하기 2 해서 3이거나 2 더하기 1 해서 3이거나 자, 그런데 만약에 X가 1이면 1이 A의 원소라는 소리인데 저 마지막 조건에 1이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하고 X가 2고 K가 1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X가 2고 K가 1이구나. 자, 그러면 Y도 나오겠죠? K가 1이니까 Y는 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구했죠? 집합 A는 어떤 집합이었던 거죠? 집합 A는 3, 8, 2, 7 이런 집합이었던 거고요. 집합 B는 4,
9, 3, 8 이런 집합이었던 겁니다. 자, 실제로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33이다. 우리 나번 조건을 사실은 딱히 사용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혹시 몰라서 A 합집합 B 한번 해보시면 3, 8, 2, 7, 4, 9 자, 요거 다 더해보시면 33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잘 구한 것이고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4, 9, 3, 8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됩니다. 4, 9, 3, 8 4, 9, 3, 8 자, 요거를 전부 다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864가 답이 나오겠죠. 되셨나요? 자, 요렇게 우리 집합의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을 해봤고요. 이 61번 같은 문제도 우리 각각의 원소가 어떤 원소가 될 수 있는지 8이 어떤 원소였을까? 라는 거를 통해서 문자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집합 마지막 문제까지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새로운 단원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